자, 오늘은 확률 같은 게 조건 확률. 그, 네, 확률 단원의 마지막이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통계인데, 고생했지. 통계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자, 조건 확률은 설명해줄 부분이 몇 개 없고요. 기본적인 거는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 하듯이 푸시면 됩니다. 일단은 참고하시고 봅시다. 조건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글씨 잘 보이나? 약간 흐리멍텅하지 않나? 약간 흐리멍텅하네. 좀 바꿀게요. 결국 그냥 이게 나은가? 잠깐만. 뭐 일단 해보자. 어. 색깔을 바꾸면 되잖아. 조건 확률은 결국 뭐뭐일 때문에 뭐뭐이다라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P A 바 B라고 해서 이 식은 PB 분의 PA교 B로 쓸 수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B 사건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리를 바꾸는데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옆에 내가 원하는 짝이 올 확률. 일단 내가 먼저 원하는 자리에 앉아야 내 짝이 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거죠.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식으로 문제로 풀 때는 이런 거 잘 안 쓰고 요거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요 말이 등장할 때 요 말을 요 식이 등장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곱셈 정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과 종속. 자, 우리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종속이다. A, B가 독립 사건이다. 혹은 종속 사건이다. 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걸 배우기 앞서 복습을 하나 하자면, A, B가 배반 사건이다.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기억하시죠? A, B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둘이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야. 동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고, 독립 사건은 뭐냐면, 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동전 던지기. 종속 사건은 자리 뽑기.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전 던지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100번을 던졌는데, 100번 다 앞면에 나왔어. 그러면, 그 101번째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100번을 던졌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100번 다 앞면이 나와버렸네? 그렇다면 101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얘는 어쨌든 거나 2분의 1이에요. 그쵸? 100번 다 앞면이 나왔으면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밖에 없게 뭐 조작된 동전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원래 동전은 2분의 1인데 우연치 않게 100번이 다 앞면에 나왔을 뿐인 거야. 어, 의미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 자리 뽑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리를 뽑고 싶은데 내가 뭐 한 5번째로 순서가 걸려서 자리 뽑는 순서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데 처음에는 의자가 40개 있었다고 치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확률이 40분의 1이야. 근데 1번 처음에는 40분의 1이었는데
한 사람이 자리를 뽑았어. 걔가 내 자리에 내 자리를 피해갔어. 내가 원하는 자리를. 그러면 자리가 하나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39분의 1로 줄고 확률이 늘어나오고 그렇게 38분의 1 이렇게 두 번째에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피했고 세 번째에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피해서 이제 한 명만 더 기다렸다가 내 차례 때 내가 뽑으면 되는 건데 걔가 네 번째 애가 내가 원하는 자리를 뽑아버렸어. 그 순간 내 확률이 0이 되죠. 그치? 이렇게 차례차례 지날 때마다 확률이 변해가고 있지. 이런 거를 종속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립이다, 종속이다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독립은 이전의 사건들의 이전의 사건의 사건들의 영향에서 영향에 독립돼, 결과에 독립돼, 결과와 독립적이다. 결과가 낫겠다. 결과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이전의 사건들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종속은 그 이전의 사건들의 결과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일어난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 이게 독립과 종속을 나타내는 말이야. 아, 그 문맥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가면 좀 힘들어요. 원래 그 수학적으로 독립종속을 보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봅시다. 자, 수학적으로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곱한 것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야. 그러니까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곱이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야. 즉 독립이 아니면은 종속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종속이 아니면은 독립이 되는 거고. 이해됐죠? 독립과 배반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알았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에요. 배반이 아니면 독립이냐? 아닙니다. 종속이 아니면 배반이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종속이면 배반이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물론 배반이면 종속이긴 한데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생각을 해봐.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요건 성립하거든? 요 식에 의하면은 등호가 종속이어야 되니까 등호가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교집합의 확률이 빵 나오기 때문에 두 확률의 곱이 0이 나올 순 없을 거 아니야. 확률이 존재하는 한. 그치? 요 말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거 독립시행 확률을 가기 전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쫙 풀고 들어갈게요. 자, 유형 1번. 그냥 계산 문제죠. 322번. A가 일어날 확률이 0.5, 2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은 0.4, 5분의 2지, 그치? A, B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합에서 드모르간을 이용하면은 합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그게 0.2가 나왔다라는 거는 합집합이 안 일어날 확률이 0.2니까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0.8이 되는 겁니다. 더해서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말은 이 합집합이라는 건 집합에서의 공식 우리가 알고 있죠.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고 교집합을 빼줘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조건부 확률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확률인데 5분의 4 나와야 되거든. 이거 애매하네. 10분의 5 더하기 4예요. 10분의 9인데 10분의 8이 나와야 되니까 10분의 1을 빼주는 거예요. 교집합이 10분의 1이다.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은 확률 베이스지만 이런 식으로 요 문제에서 요걸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요게 뭔지는 알아야 돼서 공식은 알아두란 얘기예요.
잠깐만 전화 좀 받고 할게요. 녹화는. 자, 갑시다. 이 공식이 이렇게 풀린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겠죠. 비교 A. PA는 여기 있고 교집합은 여기 구해놨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공식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327번은 유형 2번은 문제를 좀 잘 눈여겨봐 주세요.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지금 327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표가 없지만 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28번, 30번, 31번은 31번 좀 애매할 것 같고 28, 30번은 표가 나오는 문제예요. 저렇게 327번처럼 일본어, 중국, 일본, 일하고 본을 왜 띄워? 중국어, 그치? 남, 여, 60명, 98명, 75명, 67명. 자, 다 나와 있는데 158, 142, 165, 135. 문제는 뭐뭐일 때문에 뭐뭐이다를 그대로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뭐뭐일 때문에 뭐뭐이다. 이렇게 올리고 그렇지. 귀찮게 아침부터. 봅시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게 분모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치? 뭐뭐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은 135명이죠. 그 학생이 여학생이다. 일본어를 선택한 여학생 75명. 이게 됩니다. 이거 약분하면 끝나죠. 이런 표를 만들어서 풀기 쉬운 게 28, 30번이고 31번은 어거지로 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조금 쉽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뭐뭐일 때문에 뭐뭐이다. 앞선 확률과 똑같은 겁니다. 자, 332번.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으로 한 개씩 두 번을 꺼낼 때, 한 개씩 두 번을 꺼낼 때를 중요합니다. 한 번에 두 개 꺼내면 12CE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만 한 개씩 두 번은 12CE가 아니에요. 뭐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걸 꺼낼 확률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 꺼낼 때는 12분의 10의 확률로 불량품을 아닌 걸 고르겠지. 그 다음은 꺼내고 나서 물건을 다시 안 넣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줄어서 11개분의 9개가 남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써 있는 대로 그냥 식으로 하면 돼요. 한 개씩 두 번 꺼냈다. 만약에 한 번에 한 번에 두 개씩 꺼냈는데 둘 다 불량품이 아니었다 하면은 12C 2분의 10C 2라고 하면 되고, 얘도 C로 표현해주면은 12C 1분의 10C 1. 한 개 꺼냈는데 불량품 아니고, 그 다음 하나 꺼냈는데 불량품 아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적으로 계산 결과는 같아요. 계산 결과는 같아, 얘들은.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9하고 나누기 2팩하고, 여기도 12 곱하기 11하고 나누기 2팩해서 계산 결과가 같아. 얘들이 약분되거든. 근데 이거는 같은 종류에서 꺼냈을 때는 그렇고, 예를 들면 말이야, 하나가 불량품이고, 그러니까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불량품, 처음에 꺼낸 것이 불량품이고 그 다음 것이 뭐 정상 제품이다 해가지고, 자, 12C1 처음에 꺼낸 건 불량품, 그 다음에 꺼낸 거는 정상. 이렇게 한 거랑 뭐 그냥 두 개 꺼냈는데 불량품 하나 정상 하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분자는 지금 똑같은 상태야 지금, 그치? 근데 분모가 12C2는 12 곱하기 11을 2팩으로 나누죠. 여기는 그냥 12 곱하기 11인데, 그치? 이 둘이 같지가 않아, 얘 때문에. 그래서 명심하세요. 한 개씩 꺼내라 그럴 때는 한 개씩 쓰는 겁니다. 총 몇 개 꺼냈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총 C 몇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알았죠? 다음 336번. 비가 내리는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3. 뭐야? 안 내리면 0. 뭐라 그런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0.1에. ETB 내일 경기에서 이기게끔 판을 짜달래. 그러면은 비가 왔다 치면은 0.7 확률로 이길 거야.
B가 안 왔다 쳤을 때 얼마의 확률로 이길 거야. 자, B가 올 확률이 0.1이에요. 이 팀한테 상당히 좌절이네요. 근데 뭐 B 안 와도 0.5면 기본적으로 잘하는 팀이네. 그지? 그럼 B가 온 날 이길 확률이 0.7을 곱해줘야 B도 왔는데 이겼다라는 거죠. 동시에 곱하기란 동시에라는 거죠. B가 온 날 이겼다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안 왔다 0.8 확률로 B가 안 왔어. 그런데 그날도 이겼다 0.5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둘을 더 해줘야죠. B가 오기도 했다 왔다 안 왔다 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알았지? 물론 비 오는 날은 B가 왔다 안 왔다 할 수 있죠. 340번. 자, 60%가 안경을 쓰는 실험 검사 결과 24분의 1과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한 명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것도 표로 만들면 쉬워 보이긴 하는데 분수가 너무 거지 같아서 표를 쓰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자, 뭐뭐일 때가 뭐냐면은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래. 재검사 요청은 어떻게 받았대? 안경 쓴 학생이 24분의 1을 60%가 안경을 쓰니까 안경 쓰는 애들은 10분의 6만큼 있어요. 이들의 24분의 1만큼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고 시력검사 40%가 안경을 안 쓸 테니까 10분의 4인 안경 안 쓰는 애들을 대상으로 10분의 1만큼이 재검 요청을 받았대요. 몇 가지는 일단 어려운 거 없죠. 둘을 더한 이유는 얘는 안경을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해요. 둘 다 검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거 분해. 그 학생이 그 재검 요청을 받은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안경 쓴 애들은 요거였잖아. 이 식을 그냥 올려주면 됩니다. 모모일 때문에 모모이다를 그냥 식으로 쓰고 있는데 앞에 단원과 다른 점은 그 식이 확률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시 몇 피 몇 이렇게 식으로 간단하게 정수로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확률이 분모 분자에 둘 다 들어가게 되는 게 조건법률의 특징입니다. 물론 아까 표 만든 그림 문제 유형 2번처럼 그냥 숫자 써도 되는 것도 있어요. 조건법률은 알았죠? 그냥 그러니까 얘가 숫자냐 그러니까 분수도 숫자긴 하지 정수냐 분수냐 이거 구별하지 말고 문제 맥락을 이해해서 그걸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공들을 쌓았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345번 독립과 종속에 대한 문제네요. 첫 번째가 앞면 A, 두 번째가 앞면 아이고 뭐야 A를 쓰려고 그래. 이게 B,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거 HT나 TH 이런 게 C야. 자, 각각의 사건들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쓱 봐서는 동전 던지기 같이 명확한 예가 아니거든. 얘는 물론 동전을 던지고 있지만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거에 대해 선생님 식으로 얘기해 줬죠. 두 사건의 곱이 교집합의 사건이 나오게 해주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에요. 만족 안 하면 종속입니다. 처음에 앞면 나올 확률이래. 처음에 하면 앞면 나오면 돼. 그러면 처음에 앞면이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 건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PA는 2분의 1의 확률이고요. 얘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두 번째가 앞면이 나와야 돼.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에서 PB도 2분의 1입니다. 근데 C는 처음에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뒷면이 나오는데 그 둘이 바뀌어도 되잖아. 순서가. 그래서 C도 2분의 1이에요. 자, 모든 확률은 다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요 확률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요 확률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큰일 납니다. 다시 확률 공부해. 확률에서 동전 나오는 거 있으면 그쪽 좀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제 교집합들을 구해볼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 좌변의 곱은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든 다 4분의 1이 나올 건데 A교 B를 보면은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둘 다 앞면 나왔다는 거죠. 이럴 확률 4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랑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나오니까 A, B는 독립 맞아요. A 교 C는 처음에가 앞면 나오고 그 다음이 뒷면 나와줘야만이 둘이 겹치는 게 맨 앞에가 H를 시작하는 이거밖에 없잖아. 잠깐만 자꾸 또 나오네. 돌아버리겠네. 자, 다시 이제 전화서 안 올 겁니다. 선생님 원래 바빠요. A랑 C의 교집합은 HT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서 H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지 뭐.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됐네.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B랑 C의 교집합은 뒤에가 H로 끝나야 되니까 TH밖에 없어요. 동전 두 개 던져서 TH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네, 되네.
다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나올 거 아니야, 왼쪽은. 그 얘가 4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건데, 다 4분의 1 나오니까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지? 자, 348번. 말장난 문제죠.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말장난, 식으로 푸는 거보다 말장난이 아니구나. A, B가 서로 독립이면, 저 말을 기억하세요. A, B가 독립이면 하면 어디다가 요걸 써두란 말이야. 말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거. 독립이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A바 B는 PB분의 PA 교비예요. 근데 교집합이 곱이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약분돼서 그냥 PA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른 걸 묻고 있어. PA바 B여는 PB 여집합분의 PA교 B연데, 자 여기서 하나만 그냥 가지고 들어갑시다. 이거 그냥 외워버려. 알려줘도 기억 안 할 테니까, 왜 그런지 기억 안 할 테니까 외우십시다. 자, A, B가 독립이면은 B 여집합, A 여집합끼리도 이 모든 집합의 여집합들 간에서도 모두 다 독립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즉 이게 성립했다는 얘기는 A, B가 독립이란 얘기는 여기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 되어서 그냥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 독립관계다. 이렇게 약분하면 얘도 PA 남고 얘도 PA 남으니까 기억 같다. 맞죠? 왜 그런지는 뭐 궁금하면 수업 시간 해줄게요. 니은 내가 외우란 거 외우면 바로 풀잖아. 이게 독립이면 여집합끼리도 뭐라고? 독립이라고. 틀렸죠. 종속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A, B가 독립이면, 잠깐만 공간이 너무 좁은데? 좀 지우면서 할게요. 돌려봐. 뒤로 들어가서. A, B가 독립이면 디귿. 그럼 이쪽 요식도 써놓고, P, A바 B여는 P, B 여분의 P, A, 교, B 여고, 이게 교집 곱하기로 표현이 된다 그랬죠? 얘네들끼리도 독립관계가 성립을 해서 이렇게 지어지고 P, A만 남아요. 근데 P, A, 여, 바, B는 뭐냐면은 P, B분의 얘도 그냥 교집합이니까 곱으로 바로 표현하자면 A, 여 곱하기 P, B 약분하면 P, A 여집합만 남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써놨냐? PA라는 애가 1-PA 여집합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간단하게 정리한 게. 그럼 맞는 말이잖아. 여집합이니까. 자, 리을. 서로 배반 사건이면 배반 독립이냐? 내가 아까 뭐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배반이면 종속이라 그랬어요. 그 말 말고 모든 어떤 순서로 엮인 모든 문장, 배반, 종속, 독립, 이 모든 거는 다 틀려요. 알았죠? 배반이면 종속이에요. 독립이 아니라. 독립이 아니면 배반이냐?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더라도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거 하나 말고는 다 틀린다고 생각해. 그냥 제일 편해. 답은 기억 디귿. 넘어갑시다. 350번. 쉬워. 두 사건 AB는 서로 독립이고 라는 말에 너희들이 요식을 써두지 않는다면 문제는 안 풀릴 겁니다. 이 식을 써두면 숨겨져 있던 유식 하나가 나와서 문제가 무조건 해결이 돼요. 자, A는 5분의 4고 교집합이래. 교집합은 PA 빼기 PB라는데 교집합 자체가 둘이 곱한 거죠. 그래서 바꿔서 쓰자면은 하나는 5분의 4고 PB는 모르니까 B라고 나와봐. 곱한 거니까 5분의 4 곱하기 B잖아. 이거 문자 하나밖에 없는 1차 방정식이죠. 여기서 PB값 못 구하면 바보죠. 넘어갑시다. 거의 끝나가네요. 노란 색깔 마음에 든다. 355. 희민이의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자,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냐면, 야, 마라톤을 뛰는데 희민이랑 현무가 있는데
얘가 완주하는 거랑 얘가 완주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둘이 발 묶어놓고 뜁니까? 마라톤인데? 아니죠. 두 사람이 마라톤을 완주할 확률은 기본적으로 독립 사건이다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을 A라 그러고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B라 그러면은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 요 말은 전체에서 둘 다 실패를 빼면 되잖아. 그쵸? 둘 다 실패는 어떻게 가? 1에서 A 빼는 거고 1에서 B 빼는 거죠. 자,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은 4분의 1이래. 희민이의 확률을 A로 잡았는데 A가 4분의 1이래. 여기다 집어넣어. 둘 다 실패할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 B 찾을 수 있겠죠.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뭐. 넘어갑시다. 자, 아마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올 것 같은 확률, 그치? 자, 이제 마지막 유형 10, 11은 두 가지 문제는 한 가지 맨 마지막 앞서서 안 했던 독립시행의 확률 설명을 하고 풀어줄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 강의 굉장히 짧다. 30분밖에 안 되네. 그쵸? 찍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찍길 잘했네.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독립 사건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이 이렇게 써지는데 봐봐. NCR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 N번 시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R번 나왔다. 이게 NCR이 의미하는 거예요. P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P는 원하는 사건이 1회 시행에서 나올 확률. 일어날 확률. Q는 P의 반대야. 1 빼기 P. 일어나지 않을 확률. 안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게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면 돼, Q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독립시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말했지만은 독립종속에서 얘기했구나. 동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100번 나와. 이걸 확률로 써보래. 그러면은 100번 시행해서 100번 나왔으니까 100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동전 던져서 2분의 1이죠. 한 번 동전 던져서 원하는 사건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그게 100승. 그러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이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앞면이 나오지 않을 뒷면 나올 확률은 0승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생략해줘도 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말하듯이 저렇게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말하는 대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돼요. 가자. 361번.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래.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해야 된대.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구해? 한 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를 나눠서 구해요 선생님 하면은 확실히 찌기 삔다.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일어나. 전부 3번 던져 3번 다 실패할 걸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사건은 3번을 시도했는데 들어간 게 0번이다. 어차피 0승은 쓰지 말자고. 그러면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니까 실패할 확률이 5분의 1이겠지? 이게 3승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풀이가 굉장히 쉬워요. 알았죠? 자, 365번 마지막 문제. 아싸. 조기 퇴근이다. 두 팀이 요거 좀 어려워. 7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식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먼저 4번을 이기면 우승하는 팀이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건 이길 확률이 서로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정해질 확률은? 하고 묻고 있어. 7전 4승제인데
6회에서 승자 결정이 났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6이라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바로 앞에 5회까지 전적. 그게 5전 3승 2패인데 6회 때 1승을 해버린 거야. 이해돼요? 여섯 번째 경기에서 승자가 결정됐다는 건 여섯 번째 경기에 이긴 놈이 승자가 된 거야. 최종 승자가 4승을 다 채워가지고 6회전에서. 그러니까 5번의 경기 동안 3번 이기고 2번 졌다라는 거를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 앞으로 와야 돼요. 6회전에서 승자가 결정됐다고? 그렇다면 5회전까지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겨서 끝났네. 이걸로 가야 되지. 6회전까지 4승 2패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6회전까지 4승이면 승승승승 패패 이럴 수도 있어. 승승승승 패패. 근데 이미 승승승승 해서 4회전까지 몽땅 이겨버렸으면 뒤에 패 2번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게임을 더 안 할 거니까. 약간 스포츠라는 속성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서 앞에서 봐봐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경기를 했는데 3판을 이겼다. 그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의 3승. 질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 어차피 이렇게 2분의 1인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도 되냐면 확률 2분의 1이면 그냥 2분의 1을 5승 해버리면 돼요. 뭘 해도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럼 이게 어쨌거나 이게 5판까지 전적이고 마지막 6회 때 이겨야 돼. 2분의 1의 확률로. 오케이? 여기까지가 승자가 결정되는 확률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기라고 말을 안 했어요. 우승팀이 결정되라는 거지 누가 이기라고 말을 안 했잖아. 그럼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결정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 해주셔야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여기까지죠. 확실하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조건부 확률은 몇 가지 조건부 확률에서 보는 식들 있잖아. 독립일 때는 곱해서 교집합이랑 같은지 확인하고 뭐 기본적인 PA 바 B라고 써있는 식은 PB분의 A 교 B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 독립시행확률을 어떤 식으로 NCR이 어떨 때 어떤 의미로 쓰는 건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확률 문제거든. 그 확률 문제의 베이스라는 걸 생각하고 풀면은 쉬울 거예요. 기본적인 확률 문제 푸는 건데 하면서. 근데 약간 어느 쪽이었지?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있어요. 아마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 결국 확률에서 어려운 거는 해석의 문제인데 유형 5번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풀이는 다 똑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유형 5번은 시나리오를 잘 짜야 돼. 예를 들면 341번에 살짝 가서 보면은 모모일 때 이번에 모모이 단데 어떤 경기에서 H팀이 이겼을 때 그럼 H팀이 이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 분모로 때려야 돼요. 오케이? 모든 경기를 다 조사해서 분모로 놔줘야 됩니다. 요 유형 5번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이 영상 내에서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바로 앞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생각을 고쳐줘야 고쳐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무튼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